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엔드타임 포커스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러시아의 시대착오 경제전에서의 이제 경제전에서의 치명타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어째 적나라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미디어전에서 패배를 이제 일단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전에서의 미디어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를 서방 언론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본 자기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의 형태는 20세기의 어떤 그러한 전쟁의 형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이제 핵심은 서방과의 경제전에서 패했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지역의 일부를 이제 장악한 거, 그거는 큰 성과입니다. 큰 성과라는 부분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어떤 교착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역사상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서방 세계와의 경제전에서 러시아가 패했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개념의 전쟁을 수행했다, 러시아는. 그래서 우크라이나조차도 제압하지 못하고 이제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이제 굉장한 전략적 실수였다. 그래서 많은 세계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환상을 깼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러시아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이제 경제에 GDP로는 아마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군사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랑 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지만, 또 막상 또 보면은 이제 군사력에 있어서도 핵이라는 부분만 빠진다면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각각의 나라들도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는 이제 치명적이었다. 이제 스위프트 그룹에서의 어떤 퇴출이 가장 이제 컸다. 예, 스위프트라는 거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이제 영문 줄임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스위프트는 이제 결제망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전한 금융거래, 은행 결제망입니다. 은행 결제망, 간단하게 금융기관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 석유 수출 대금을 하는 그런 러시아 은행만 이제 제외하고는 나머지 은행들을 다 스위프트 망에서, 결제망에서 퇴출을 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 퇴출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 은행과 이제 저기를 세계에서 하나로 된 지금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세계가. 여기에서 러시아가 다른 데랑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출입에 있어서나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수입이나 수출, 뭐 어떤 그 대부라든가 어떤 국채를 발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왕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국제 기업들도 이제 탈출하고 있다. 각종 저기 다국적 기업들이 탈출을 하고, 경제 문화 활동에서 이제 퇴출을 이제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러시아를 이제 참가를 시키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그런 발레의 어떤 이런 거라든가 이런데 이제 우수하잖아요. 그 볼셰비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무슨 뭐 그 저기 그 발레단 유명하잖아요. 자,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러한 곳 거기에 그런 것도 같이 초청도 안 하고 취소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루브라 또한 러시아 주식시장의 폭락과 또 금리의 이제 폭동, 루브라가 이제 폭락가 40%, 50% 폭락하게 되니까 이제 금리를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 자산을 동결시키고 해외 보유 자산이 굉장히 3위인가 4위 할 거예요. 그 4위라고 제가 들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 달러화 이렇게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거. 그렇지만은 사실상 전자 컴퓨터 수치상의 어떤 수치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소유해도 한정적인 것이고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 쓰려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암울한 러시아의 어떤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산 종주국이었던 러시아가 이제는 중국에 의지해야 될 상황이 됐다. 그래서 중국이 돕지 않으면 완전 고립되는 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그 뭐야 90년대 이후에 이제 저기잖아요. 그 특별히 이제 2010년대는 중국을 굉장히 이제 중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가지고 경계하면서 이제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이제 협력도 하고 굉장히 경계했지만 이제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 중국을 이제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고 이제 군사력에 있어서도 이제 완전히 그 실력이 이제 뽀록남으로써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이제 중국에 도움이 없으면은 완전히 고립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공산 종주국으로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 상하는 러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원과 그렇지만 이제 기본 인구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은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국민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물론 이제 잘 사는 그 아주 상층부 사람들은 그대로 잘 살겠죠.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 국민들은 굉장한 이제 고난의 시기를 맞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지도자의 인기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푸틴의 인기가 뭐 70% 이상일 거는 뭐 확실해요. 그렇지만은 전쟁이 이제 더 이제 질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이 되고 굉장히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과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각각의 자치공화국들 그 굉장히 러시아 이제 나라가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각 이제 자치국 공화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러시아가 상당히 이렇게 그 전략적이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독자님이라면 다 뭐 이렇게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한계 노출이 이제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리스트,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 가지 중요한 엔타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 있다. 그거는 이제 내셔널리즘, 글로벌 리스트에 이제 대항해서 마지막 내셔널리즘 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됨으로써 그 어젠다에 대항했던 러시아가 무너짐으로써 내셔널리즘이 무너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의 한계 노출이 글로벌 리스트의 어젠다를 이제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러시아는 이제 동성애라든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셔널리스트의 어젠다에 적극 반대하던 입장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목소리가 줄어들게 된 것은 굉장히 엔타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에 있어서 딜레이 효과를 가져왔다. 당장 요번 러시아가 굉장히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성공했을 때에는 이 중국도 그 대만을 이렇게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중국한테 교훈을 주었다. 경제전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이렇게 서방의 경제전이 무섭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약간 그 대만 침공이 딜레이, 연기되는 효과를 갖고 왔다. 그러니까 주춤하는 거죠, 주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당장 그 러시아를 침공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대만에게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민들이 보여준 그러한 파이팅이 대만에게도 용기를 강하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만도 이렇게 온 나라가 뭉치기만 한다면 중국도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이렇게 대만을 쉽게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여튼 그런 용기를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의 이런 한계 노출이 향후에는 일본과 중국의 대러시아 영토 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일본과 이제 저 홋카이도 위에 그 저기잖아요. 북방 영토 사할린 그쪽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북방 영토에 대한 분쟁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과의 그런 이제 지금 러시아 그 중국의 밀월이 이렇게 형성이 점점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중국과도 영토 분쟁을 나중에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아무르강 그러니까 저기죠. 그 흑룡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그 줄기에 있는 그 우수르강 거기에 이 영토 분쟁 69년도에도 있었던 이러한 그 저기죠. 그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그 저기 이제 앞으로 이런 영토 분쟁들이 아마 이게 17세기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 신장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국경도 이제 좀 조정이 됐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토 분쟁이 이제 중국이 영토 그 확장의 야욕을 이렇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렇고 이제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제 이건 이제 엔타임과 관련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본다면 러시아가 주도한다는 이제 공마국 전쟁의 비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다. 러시아가 이란과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동 제국가들 모든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국가들을 다 이끌고서 현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은 이제 지극히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포커스 제 1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마국 전쟁 에스가일서 38장 39장의 공마국 전쟁이 이거는 메시아 나라 끝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러한 상태로서는 이렇게 이 모든 나라의 어떤 리더가 돼서 곡이 나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지금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빗장도 없고 담도 없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빗장도 없고 담도 없는 평화로운 시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어떤 제3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이렇게 러시아가 이때에 쳐들어온다는 거 이거는 그 정확하게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 알리야라는 거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알리야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다.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요 공마국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메시아 왕국 끝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거는 다 이제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향후 러시아가 세계를 주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역 패권 국가 차원의 수준으로 이제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영토를 지키는 것도 아까 이제
이제 영토 분쟁, 일본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라든가 저쪽 북해, 그 뭐랄까 북극해를 두고서 여러 가지 그 북극해 주변의 나라들과 그 자원 전쟁이 있거든요. 이게 거기에서도 이렇게 볼 때 러시아가 향후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기는 좀 힘들다. 지금의 영토도 지키는 것도 좀 버겁다. 오히려 그 내분이 나중에 각각의 그런 것이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기도, 뭐 이렇게 우리가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한 처지에 몰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마지막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이제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20세기의 그러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한번 이번에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그것이 이제 21세기는 이제 경제전, 그리고 세계가 뭉쳐서 같이 미디어전, 경제전, 미디어전이 펼쳐지는 환경을 이제 러시아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서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러한 러시아의 오판을 이제 오판에 대해서 정교한 대응을 이제에 대한 작업을 통해서 러시아가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전에 따라서는 안보리 이제 상임 5개국 지위도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를 이제 일본이 이제 상임 5개국 지위에 들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일본도 이제 군사력 강화를 이제 할 것이다. 왜냐면은 독일이 이제 전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재무장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서도 이제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명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가장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향후 화폐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과제를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겠죠. 통화라든가 이제 서방 중심으로 돼 있는 이제 화폐 제도, 아까 얘기한 스위프트 제도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실 화폐 제도라든가 이런 서방의 스위프트라든가 이런 제도가 굉장히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요번에 이제 이 스위프트 제재를 하고 각종의 이제 그 러시아 해외 자산을 동결한 것은 제가 볼 때 화폐 제도라든가 이런 그 결제망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니까 서방 스스로 자기가 구축한 서방의 제도를 자기 스스로 그 신뢰도를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3국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나라들은 자기 이제 이 서방이 결정만 하면은 이제 퇴출을 당할 수 있을 때, 퇴출을 당하는 처지에 몰렸을 때, 퇴출이라고 하는 결제망에서 퇴출되고 자산이 동결되고 할 때 누가 어떻게 해외에 많은 자산을 이렇게 마음 놓고 둘 수 있느냐라고 이런 모든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세계의 신뢰, 금융 신뢰에 대한 제도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보다도 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것이 무너진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방이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자기 스스로 발등에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발등에 그 조독기 찌은 거죠. 그래서 이 세계에 준 큰 충격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세계인들에게 준 충격은 아주 크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국제 결제망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스위스라든가 각종 나라들이 그 각각의 그 해외 자산을 동결한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동결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는 큰 실수다. 이거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오버한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이것은 많은 금융 세계에 있어서 이제 혼란을 갖게 할 것이고,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그 중동 국가들이 새로운 이제 어떤 길들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서방 자체 나라들도 이제 무서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왕따 당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어떤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화폐 제도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변화들이 향후에 있을 것이다. 뭐 이게 당장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당장 다 눈치를 이제 미국이라든가 서방 여기에 눈치를 보겠지만, 이제 무서움의 공포에 다 그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화폐 제도에 대한 큰 변화가 이제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